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80번째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고백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그룹 멤버를 왕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나은을 옹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한때 피해자로서 응원받았던 곽튜브였지만 누리꾼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연예인이 학폭 가해자라고 알려지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광고계에서 손절당하며 방송과 퇴출 수순을 밟는다. 학폭으로 휘말리면 꼬리표도 계속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의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폭 사건입니다. 피해자인 고 홍성인 군은 같은 반 친구 최모 군에게 폭행당한 후 결국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일 부산 A 중학교 2학년이었던 홍성인 군은 오전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 최모 군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홍 군과 최 군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당시 두 사람은 교실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도중 홍 군이 책장을 빨리 넘기자 최 군은 내용을 다 이해하느냐 고 묻고 나서 벌칙으로 홍 군에게 퀴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홍 군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자 최 군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홍 군의 가슴과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최 군은 중학생치고는 매우 큰 체격이었고 키가 178cm에 몸무게가 70kg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홍 군이 맞아 쓰러지자 최 군은 교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 했고, 이를 같은 반 친구 2명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 군은 이내 다시 의자를 집어 던졌고, 2번 던진 의자 중 하나는 다른 곳으로 떨어졌지만 두 번째 의자는 홍 군의 옆구리와 다리 쪽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 최 군은 쓰러진 홍 군을 발로 차며 가슴과 머리를 공격했고, 홍 군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체육교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학교의 보건교사는 흉부 압박을, 생활지도부 교사는 인공호흡을 하며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불과 2분에 불과했으나 교사들은 병원으로 옮기는 것보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 20분이 흐르면서 홍 군의 상태는 급속히 나빠졌고 결국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때 홍 군의 폐는 3분의 2가 파열된 상태였고 뇌출혈로 머리 전체에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던 홍 군은 4일간의 사투 끝에 10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최 군은 학교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교 2등을 차지할 만큼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시험 기간에는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친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그부들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통제할 정도로 위세를 부렸고, 이런 이유로 많은 그부들은 최 군을 피하며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인근 학교에까지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소문날 정도로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그는 사건 당시에 그부들이 그를 제지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검찰은 최 군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홍 군의 아버지인 홍 씨는 최 군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최 군의 가족이 보석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최 군의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군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개명한 뒤 2007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홍 씨는 아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뇌경색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후유증으로 말을 더듬게 되었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우울증이 심각해 혼자 외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홍 씨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홍 씨는 다시는 최군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야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학교 폭력 피해자의 부모들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문제를 공론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교육 관여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뚜렷한 과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학교의 교장은 사건의 책임 여부에 대해 수업 시간이었으면 말렸겠죠. 근데 쉬는 시간이었잖습니까?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고 최군의 담임 교사였던 인물도 최군은 모범생이었다 는 발언을 하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사건 이후에도 홍 씨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홍 씨는 2007년 2월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졸업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다들 납골당해 졸업장만이라도 갖다주고 싶다며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지만 홍 군의 이름은 결국 졸업식장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학교와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는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뒤인 2012년 최군은 개명 후 SNS에 자신의 즐거운 일상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한 살씩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미래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며 쓰잘데기 없는 것들, 내 인생의 걸림돌들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보련다고 적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피해자 가족과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최군은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2017년 홍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최군을 감옥에 보내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가 불쌍하듯 최군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군보다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하면서 아들을 죽게 만든 최군을 원망하진 않는다.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다만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바랐을 뿐인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한 최군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다시 최군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왜 그런 글을 남겼는지 꼭 묻고 싶다며 난 최군을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치기의 한 일이라고 사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복수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0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